예. 자, 여러분 마이크 테스팅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시면 뭐라고 칠 수가 없겠지. 잘 들리신 분들 1번. 왜냐면요, 뭔가 느낌적으로 오늘 아마 소리가 다르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자,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잘 안 들리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예.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곱하기 10 정도의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1번 올라옵니다. 잘 들리시네요. 자,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하고요. 지금 우리 김우 선생님의 증손자가 나오셨는데 제가 인재영입 될 때 제가 분명히 저 좀 비춰줘 봐요. 인재영입 될 때 이 얼굴을 보면서 이 얼굴 보면서 김부 선생 있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부 선생께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우리 김용만 이사 비춰주시고 안경 한번 써봐요. 물론 이보다 훨씬 작은 안경입니다. 즉석 제안. 예. 야, 조금만 더 안경 작았으면 똑같아 진짜. 좀 닮은 것 같긴 하네요. 제가 그렇죠. 봐도. 닮았어. 아, 자, 알겠습니다. 그 도수 없는 거니까 계속 쓰고 하셔도 되고. 가져가세요. 아니, 이건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안경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예,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지난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친일하러 다니죠? 친일파가 새날 안 나오면 친일하러 다니는 친일파가 거야. 너무 극성이어서 지난 4개월 동안 여기 나올 짬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자주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우리 방학진 실장을 바쁘게 만들어. 네. 보면 진짜 바쁘게 만들어. 참. 자, 여러분 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02-969-0226 02-969-0226 여기 후원을 많이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하셔야 이게 이제 이 정권 끝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 정권은 이태원 참사하고 그 친일이 결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등 돌리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02-969-0226 전화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어요. 일시후원, 정기후원 다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드디어 오셨네요. 김구 선생의 증손자시고 지금 민주당 인재영입 8호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인 김용만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주당 인재영이 8호고요. 네, 백범 증손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민주당이 김용만 이사를 영입하면 뭔가 이렇게 친일에 반대하는 세력인 것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네. 새날에 김용만 이사가 나오면요. 아, 우리는 진짜 저저거 하는 그런 표현 말고 애국 방송이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서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친일 방송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자, 어서 오시고. 새날 방송을 한자로 하면 광복이잖아요. 광복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으로 새날이. 네. 멋있네. 그 새날이라는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TV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새날. 네. 자, 친일 청산이 아직도 안 됐고 우리가 이 민족문제연구소 방송하면서 그 친일 청산 안 된 부분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대로 청산됐다면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죽하면 민주당의 김구 선생 증손자를 모셔오겠어요. 정말 급하니까 정말 이제 증손자의 음덕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네. 하여튼 인재 영입 되기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영입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영입했어요. 훌륭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김용만 이사의 이야기는 이따가 들어보고 잠깐만 그 방학진 실장께서 매국을 했는지 외국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몇 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4개월 그동안 만에. 뭐 했어요? 친일했어요? 매국했어요? 작년 이제 8월 24일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8월 24일 날 제 아는 선배님 그 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8월 24일 저녁 때. 그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심상치 않다. 홍범도 흉상 철거될 것 같다.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소식이 현실화될 뻔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 준비해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 앞에 등과 극적으로 기자회견을 25일 아침에 10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니까 그날 25일 아침 10시에 흉상 철거하려고 자동차까지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루 전날 그런 사실들을 알고 8월 25일부터 정말 지금까지 계속 홍범도 장군 흉상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들 내용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남산인데요. 남산에 가면 또 이회영 선생님 기념관이 있고 이회영 선생님 흉상 한번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기 대회를 했는데 구호를 만들면서 함께 걷는 우리가 독립투사다. 독립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현수막을 가지고 연구소 회원들 또 서울 시민들이 열심히 걷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촛불 집회 인원만큼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독립운동 유관 단체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자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일부만이 참여하게 만들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거 먼저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없는데 참 이따가 뭐 그 이야기 하겠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저희를 많이 그 초청해 주셔서 제가 무대에서 한 두세 번 올라가서 발언도 그랬죠? 하고 했습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긴 또 제가 서울시청관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바 육군사관학교 정문 앞에서도 했는데 보니까 깃발이 가장 가운데 높이 있는 깃발이 또 새날 깃발이 또 있어서 새날은요. 예, 아주 반가웠고 이런 곳에 항상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또 민족문제연구소 깃발도 살짝 보여서 제가 여러 사진 중에 이 사진 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느낌은 저 새날 깃발이 걸리면 새날이 올 것 같아. 네,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광복 깃발이죠. 광복 그러니까요. 깃발. 네. 그다음에 서울만이 아니라 그 홍범도만이 아니라 또 김좌진 장군 흉상도 철거 대상이어서 충남 홍성. 사실 홍성이 좀 그 서울만큼 기세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홍성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김좌진 동상 앞에서 이렇게 또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촛불 집회 나가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현존하는 독립운동 하시는 독립운동 거예요. 하고 있는 진짜.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기자회견 보니까 네. 또 이승만 이야기가 또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승만이 1월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죠. 1월에 독립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독립운동가로서 유공자인가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 정말 실제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정책이 정착되기 전에 쉽게 말해 62년도에 대통령 자기 62년 전에 자기 어깨 훈장 난 거거든요. 그 공식적으로 62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물러난 다음에 보훈 정책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자기 훈장을 단 거거든요. 이승만이. 쉽게 말하면 전두환이가 자기 어깨 훈장 별 4개 달고 전역한 건 똑같은데 과연 이승만이 달았던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독립유공자 심사 공적 심사를 온전히 거쳐서 훈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감히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지금 국가보훈부 전에 이제 숙명여대 총장 하셨던 분이 장관이 됐는데 그분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1월에 독립운동가를 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뭐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어서 뭐 크게 반대 못했지만 어쨌든지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을 하는 중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국에서는 1월에 독립운동가가 됐지만 작년 11,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워싱턴에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 동상 세우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은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영토죠. 대한민국 영토인 주미 한국 대사관 마당에다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획책하는 시도가 작년 연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주 지역 우리 동포들이 이게 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열심히 벌였고 그래서 미주 지역 동포분들 한 2,000명 넘게 서명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명만이 아니라 미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언론사가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두 개 이제 종합 신문이 있는데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에 전면 광고를 내셨거든요.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셨습니다.
지금 실물로도 있죠 지금. 제가 실물도 가져왔는데요. 네. 마침 오늘 막 도착해서 따끈따끈합니다. 이렇게 1월 15일자 미주 한국일보예요? 미국에서 온 신문이에요. 네. 미국에는 미주 한겨레 신문 없어요. 미주 한국하고 미주 중앙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보시면 전면 뒤에 가장 비싼 면에 그게 지금 네. 가장 비싼 면에 이렇게 내신 거고 좀 전에 봤던 거 그렇습니다. 이제 미주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같은 날. 근데 미주 중앙일보는 한국의 중앙일보랑 같은 결인가요? 한국일보가 좀 낫다고 말하더라고요. 50번 100번 것 같은데 제가 보겠는데. 저거는 지금 저거는 지금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죠. 둘 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은 다 저희가 공유가 돼 있고 나중에 민족문정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이거 하시면 또 모금운동을 또 벌이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동상이 남산에서 끌어내려졌지만 지난 7월에 칠곡 다부동에 트루먼 동상과 더불어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원래 광화문에 세우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칠곡 다부동에 세워졌는데 거기까지는 뭐 용인한다 치더라도 한국을 상징하는 국격을 상징하는 주미 한국 대사관 앞들에 이승만 동상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 주미 인도 대사관 앞에는 간디 동상이 있고 주미 그 남아공 대사관 앞에는 넬슨 만델라 동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인물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나라가 이견 없이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승만 동상 세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국격 훼손 그 자체이다. 예. 라고 해서 제가 계속 끝까지 미주 동포들과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사실 이승만은요 전두환보다 더한 학살자예요. 전적보다 더 많이 죽였죠. 그 피해자 유족분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라고요? 반민특위 해체시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의의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의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기념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도 이승만을 감히 독립운동가라 칭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좀 심하잖아 이거는. 아주 문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하는 많은 동포들을 대표해서 또 미주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외손자가 있거든요. 필립 커디 안 씨라고 하는데 우리 김용만 이사님도 필립 커디 안 선생님 몇 번 뵌 적 있지 않으세요? 필립 안 선생님이 아니고 돌아가셨던 랄프 안 선생님을 좀 몇 번 뵀었죠. 그 위에. 예. 그러셨구나. 현재는 그 도산 안창호의 유일한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외손자인 필립 안 커디 선생님이 또 동영상을 또 직접 주셨는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동영상 상영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동영상은 지금 새날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오케이 말해. 네. 보세요. Hello, my name is Philip Oncuddy. I am Tosan Anchang-ho's grandson. My mother is Susan Oncuddy, and she was Tosan's oldest daughter. I'm 68 years old. I live in Los Angeles, California. I was the first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I helped prepare the Lee Ryun collection to transfer to the Independence Hall, and I've grown up with Korean history my entire life because of the legacy of our family. I'm proud to be Korean, and my goal is to make sure that people know more about the truth about Tosan and learn more accurate Korean and Korean American history than is being taught right now. Yeah, the recent activities in South Korea with honoring of Syngman Rhee really make me question what people, and especially leaders like President Yoon or the head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emorializing Syngman Rhee. I mean, what history are they studying? I never seen any really way that Syngman Rhee can dodge all the negative history that he's involved with. From the Durham White Stevens trial here in 1908, where he wouldn't represent the patriots Chung In-won and Chung Myung-un, his problems with Pak Yong-man in Hawaii in 1915. I mean, they had problems
quite a bit. But the 1915, where Syngman Rhee tried to have Pak Yong-man killed, I mean, how more serious can you get? His problems with Tosan, you know, in 1925, he had Tosan arrested and after having his Tongjihae people send information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osan was a Bolshevik. I mean, that's the problem with Hong Bum Do these days, that kind of history, mixing up that kind of ideology. What about, you know, the Korean Military Academy giving money to support Syngman Rhee, who is the most anti-military person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 mean, there's no way that anybody should be honoring Syngman Rhee, especially the military. His leadership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n the documents that we have, that I've given, you know, United Korean Committee documents that say Syngman Rhee was the most disruptive pers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beginning. You know, he was anti-KNA, anti-Hung Sadan, you know, wouldn't let people come back to Korea after 1948. And he had Kim Gu assassinated. And there's other people. I mean, it just goes on and on and on. And our family is so involved with this. I just, it just makes me really wonder, you know, what's being taught, who's teaching it, and why. And so the Syngman Rhee thing is just an example of how misunderstood he is. He may have been the first president, but he was the worst. He was a puppet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t's just amazing that, you know, and how much people don't understand about Tosan. That's the other thing. But, you know, the Korean American history is really bad. It's one of the worst taught subjects in any kind of Asian American studies ever. You know, the people that are teaching it here are, you know, making serious mistakes like people in Korea are making by honoring Syngman Rhee with the Memorial Hall. Now, the statues being put up here by organizations and people, I mean, they really don't understand their history. I mean, you know, it's really bad what they've done. They've revised history in the worst way. And so it's really sad. And the Syngman Rhee thing, it's getting to a lot of people.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driving force that changes the way Korean and Korean American history are taught. But whatever you do, don't support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honoring Syngman Rhee. It's a mistake. It's not correct history. It's just, and you know, if you're pro Syngman Rhee, basically you're anti-Tosan An Chang-ho. It couldn't be any worse than that. 자, 저분은 한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네. 네. 필립 안커디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영상 저는 자막으로 다 이해했는데 우리 김영만 이사님은 자막 안 읽던데 보니까 바로 그냥 듣던데 눈 감고 듣던데 또 저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던데 필립 안커디 선생이 김구 선생도 이야기를 김구 사례에도 관여 했죠. 있다라고 네. 돼 있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로 하는 것 자체, 뭐 동상을 세우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네, 사기죠, 사기.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게스트인 김용만 이사와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본인이 이제 정치 입문한 이제 병아리 초짜니까 직접 본인이 자기 자랑하기 좀 민망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김용만 씨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뭐 며칠 날 영입 인재 되신 거예요? 날짜가 1월 정확히 하면 1월 17일 수요일 날. 1월 17일 네. 수요일. 네네네. 거기 뭐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 얼굴도 보이고. 예. 그 김용만 우리 이사님을 백범 선생의 증손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증손자가 그러면 뭐 수많은 증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보를 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떤 계보의 후손이신지 봤더니 보시면은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사모님 최준여 여사 계시고 앞에 계신 분은 좀 일찍 좀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그 유명한 게 이제 김신이 가장 유명합니다. 백범 선생님이 백범일지 쓸 때 이 책은 자신의 아들인 김인과 김신에게 남기는 글이라고 앞에 서문에 밝히시거든요. 그 김인은 좀 일찍 돌아가십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안미생 여사님은 이제 안중근 이사 집안이시죠. 바로 그 김신 선생님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 선생님의 그 삼남일녀 중에 이남이신 김양 선생님의 차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김신, 김양, 김용만 이렇게 해서 이제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도가 딱 나와 있으니까 뭐 역사도 되고 또 그냥 한 집안의 가계도만이 아니라 그 인물 중에는 수많은 또 독립운동가가 섞여 있어서 한 예. 가계도가 곧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가가 아니고 직계 후손인 거죠. 직계 후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죠. 아까 그 민주당에 보면은 그 김구 선생 사진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 입당식 할 때, 근데 영입식 이제 할 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민주당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김구죠. 선생이. 김구로 예.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구 선생 사진을 민주당 당사에 거는 저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가 민주당 홈페이지 가끔 보면서 번에 조병옥 장면 이렇게 선생 뭐 이렇게 뭐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이 내려온다라고 제가 어떤 민주당의 사이트를 봤는데 그런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민주당의 역사를 써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또 입당 그 영입식 할 때 계셨던 배석관 분들도 독립운동가 후손분이라고 들었어요. 뭐 우원식 의원님의 뭐 제가 너무 잘 아는 홍범도 장군 기념소 앞에 왜 그 김한 선생님 외손자고 근데 박찬대 최고위원님도 독립운동가 이상영 선생님. 그렇습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침 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입당식에 또 같이 맞습니다. 해서 힘을 좀 실어 넣으면서 민주당의 독립운동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그 입당식 할 때 또는 입당 제의가 왔을 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고민을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짓말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고민의 내용은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백범의 후손으로서 정치에 참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좀 비중을 두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었던 일련의 논란들, 역사 관련된 왜곡 그리고 폄하 발언들 그리고 그 전부터 느껴왔던 민주당과의 이런 좋은 호흡들이 있었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대신 어디로 가느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은 하나도 없었고요. 당연히 네. 들어간다면 민주당이다. 네, 그렇죠. 네,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에 가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건데 상황이 이제 가야 하는 상황이 왔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이렇게 백범 사진을 걸 때 민주당 강령에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시각화하면서 이제 영입을 할 거라는 말씀도 주셔서 또 더 믿을 수 있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를 계승하는 정당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뭐 이런 느낌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고 네. 여기에 김구 선생 후손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민주당이 입당을 하면 대한민국의 한 30%는 또 어떤 경우는 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고요. 우리 당 입당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뭐 정당들 많지만 그 정당들 이름 알고 당 대표만 알지 그 정당의 강령 주요 강령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김영만 이사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령들을 오히려 드러내 주었다. 우리 강령에는 임정을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강령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자, 근데 난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병역 명문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김 이사님이 직접 본인 자랑만 하십시오. 4대 병역 명문가. 여기 좀 먼저 사전 정보를 주셔야지. 김구 선생이 한 독립운동부터 살짝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있는 그 사진은 그 우리 효창원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 들어가시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 태극기가 있고 바로 김구 선생님의 석재 좌상이 있는 저기인데 아까 제가 가계도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계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기 지금 실제 사진에 있는 건데요.
이제 김 이사님 직접 한번 소개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4대는 4대인 거죠. 예. 증손자니까. 그래서 예. 사진에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김신 장군 제 조부님이시죠. 예, 김신 장군께서 이제 대한민국 공군 창군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지만 또 동시에 6대 이제 공구 참모총장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공군 학사 장교로 예, 입대를 하셔가지고 70기로 복무를 하셨고 저도 또 그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25기로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관을 하고 저 사진은 이제 복무를 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이제 한번 사진을 이렇게 4대가 찍자 해서 찍었던 건데 이제 백범 할아버지는 또 광복군 창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병역 명문가로 이제 병무청에서 2014년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지정을 해주셔서 명문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추가 설명드리면 뭐 백범까지 무슨 병역 의무 병역을 했어라고 이제 또 딴 직원은 또 30%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설명드리면 1940년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광복군 창설할 때 광복군 창설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백범입니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가 주석 역할을 하면서 광복군 창설위원장을 겸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로 임명했던 분이 바로 지청천 장군이기 때문에 백범은 당연히 광복군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범부터 일대로 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은 이제 독립 자금 들고 미국으로 뛰셔가지고 이제 탱자탱자 하실 때 네.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직접 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거목이 음. 김구 선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병역 이야기 정도가 아니지. 이건 뭐 네. 나라를 구하는 네. 운동이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보니까 저도 이 사진을 참 처음 봤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용만 씨가 주셔봤는데 참 이렇게 찍기도 참 어려운데 같은 자세로 왼쪽에는 손자 오른쪽에는 김신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손자의 성장과 더불어 그렇게 쭉 사진을 찍어주신 거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네. 맨 왼쪽부터 그죠? 가운데 그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어린이의 성장을 지금 보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는 이야, 진짜. 사진들이 저희는 저거 보면서 우리 집에 저런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요. 왜 내 아들하고 나 저런 사진 못 찍었지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거는 군인일 때까지. 맞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이게 한 20년 넘는 시간. 넘는 시간이고요. 저도 이제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어렸을 적에 손자로서 이제 참모총장이셨던 할아버지기도 하지만 조종사셨거든요. 또 파일럿인 할아버지가 또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이제 참 아직까지도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작았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저보다 더 작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할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저 구도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찍고 나중에는 이제 찍고 하셨던 거 찍고 싶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참 저한테는 보물 같은 사진들입니다. 야, 진짜 네. 독립운동가 후손의 그 스토리랄까 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도 뭔가 막 뭉클해지네요. 이 저 가족 사진은 지금 아마 새날에서 최초 공개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 미디어로 나간 오픈한 거죠? 거는 네, 네. 최초 공개. 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김용만 프로필. 이건 이제 1월 17일 날 영입 되셨을 때 보도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나이도 좀 다 나와버리고 했는데 보통 이제 영어를 왜 잘하냐 했더니 보니까 이제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제 조지 워싱턴대에 나와서 아까 필립 커디안 선생님 막 영상 나올 때 전 자막 막 이렇게 눈 씻고 보는데 눈 감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안이 좀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좀 공부 안 하고 그럼 지낸 거 아닌가 했더니 또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또 공부를 잘한 사람만 받는 뭐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은 일단은 이력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은 이제 공군 학사장교 조지 워싱턴대 졸업하고 바로 장교가 되는 야. 그 임관식
예, 맞습니다. 소위 단 거죠, 소위. 게시문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예, 맞습니다. 임관식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4대 명문이 완성되는 그 순간의 사진이고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은 또 그걸 또 우리나라 공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공군과 보훈처가 이렇게 병영 현자들이 많은데 우표까지 병무청들이 나왔어요. 병무청에서 이런 게 아주 본받아야 해가지고 저렇게 딱 그 우표까지. 예. 2014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그렇죠. 제가 딱 봤을 때 10년 김구 전에. 선생 가문 지금 저 우리 영만 씨까지 해갖고 이런 가문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예.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없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이 예. 이렇게 그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건 사실상 처음이 아닐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미중유의 어떻게 보면 사건이네요. 네.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손자분께서 새날에 직접 나와주셨다. 네. 뭐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에서 그냥 놀았냐 봤더니 이거 보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은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백악관에 불러다가 밥 사주고 상 주는 거 거기에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기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학 가서도 그냥 논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 이게 보니까 2009년이에요. 2009년 10월. 2005년입니다. 2009년? 아닙니다. 5년입니다. 2005년? 예, 2005년. 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최우수 표창 받았다. 예. 조지 부시. 네, 그 백악관을 직접 가지는 못했고 네. 이제 상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전달받아서 받았는데 좀 자랑을 하자면 이제 그 학교 유학생으로는 뭐 처음 받았다. 아, 최초. 그렇게 얘기를 공부를 진짜 한 하셨다. 거예요. 이게 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한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얼마나 그 본인만이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욕먹이는 거니까. 독립운동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어이구 작아다 우리 김영만 진짜 잘 컸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구 선생 증손자여서 영입한 케이스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진짜 인재입니다. 인재. 네. 아이고 마음이 뿌듯하네요. 예. 근데 이거 궁금한 게 그때 상 받으면 뭐 상금도 있나요? 아니요, 상금은 달러 따로 나와요? 없고 예, 달러 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야 민주당 사람 잘 골랐네 진짜. 네. 멋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코어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핵심 출마를 결심한 이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에피소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더 결정적으로는 제가 왜 역사를 기려야 되냐, 왜 독립운동사를 기려야 되냐라는 명분을 만들어줬던 에피소드라고 소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2017년에 제가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보신각 타종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사 자리에 웬 아주 젊은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 2015년에 위안부 합의라는 아주 엉큰 합의. 논란이 됐었던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원 정도로 정말 한 맺힌 역사를 맞바꿨다 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제 정부가 이제 날치기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버렸던 건데 이제 그런 잘못됨을 알리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그 김샘 학생이 지금은 이제 평화나비 네트워크 이제 대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당시 이제 김샘 학생이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위를 벌였고 검찰이 이 어린 학생에게 1년 6개월을 이제 구형을 한 거예요. 이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본인을 위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의미로 한 거니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2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연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에 그 자리에서 만난 건데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어른들이 이제
당시 김샘 학생이 받았던 그 벌금형에 대해서 꼭 좀 자기가 내주고 싶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이제 움직였으니 당연히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제 따랐던 건데 이제 이제 백범의 증손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저한테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는 데에서 나는 도대체 뭘 했길래 여기에 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이 김샘 학생 같이 정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백범의 증손으로만 여기에 와 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한다면 꼭 독립운동사 또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계신 좀 슬픔으로 상처가 나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면서 다녀야 되겠다라는 큰 다짐을 했던 날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당시 이제 서울시와 또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독립운동사를 기리는 일들을 해가면서 좀 어려움들에 봉착한 적이 많아요. 이제 그때 이게 정치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2019년에 서울시와 그 임정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 서울 내에 살고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분 중에 75%가 이제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든 상황에서 당시에 한 5천여 분 정도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가 돈을 조금씩이라도 지원금을 드리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적도 있고 또 시립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이제 2대손까지만 면제를 해주던 걸 5대손까지 늘리자 하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개인의 힘으로 이제 개인 김용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느꼈는데 민주당에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정치를 참여하게 되는 데까지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영향을 줬다. 계속 영향을 줬을 거다. 네. 위안부 합의 때요. 그때 새날 방송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이 뭐 농성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뭐 지금 소녀상이랑 비슷하게 소녀상 지키고 그때 한번 그 밥차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새날에서 그 청년들한테. 근데 기억납니다. 네. 근데 뭐냐면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뭐 기성 세대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누군가는 지켜오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의지들을 다 모아서 김용만 이사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법도 만들고 이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김용만 이사가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사실 역사적 정의 구현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김용만 이사 국힘의 윤 아무개처럼 그냥 조상 잘 만나가지고 비례대표도 되고 독립기념 관장도 된 분이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활동해왔다. 이런 것들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그 2015년 그 소녀상 옆에 평화나비 그 밥차 얘기할 때 그때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그때 이제 세관에서 밥차도 내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물품들을 보내줬는데 핫팩을 많이 와. 핫팩 추우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핫팩 그만 보내라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죽겠다. 핫팩 그만 보내라. 핫팩 너무 넘친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 계기인데 그렇게 했던 10년 전에 김샘 같은 학생들을 이제 지금 한두근 비대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운동권 청산하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거 생각나고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김용만 이사님의 격려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2015년도 김샘 학생의 어떤 에피소드 이전에는 그냥 직장인이었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그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 바로 그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들 많이 했거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직장 다닐 때 김용만 이사가 김부 선생 증손자인 거 사람들이 알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살았나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만 이제 아시는 저랑 분들만. 그 물리적으로 좀 가까이 가까운 계신 분들 사람들만. 정도. 네. 우리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이야. 와, 그 반응들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건 알고 네. 좀 일부러 좀 덜 알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알려지면 회식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네. 자, 일단은 그래서 광복 70주년 서울 행사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효창원, 그 효창원을 독립공원으로 만들자라는 활동들 아주 저랑 같이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운동 열심히 또 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랬네 진짜. 네. 그 다음에 뭐 다시 계속 당에 있지 않고 다시 현업으로 돌아왔는데 주식회사 범부 대표. 저 범부가 뭐냐면은 저 범부가 뭐예요? 저 범부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독립운동사 기리는 활동을 하는 그런 작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그 회사고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분들의 뭐 피규어 같은 것들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티셔츠에 그분들의 모습을 담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는 좀 그런 활동을 하는 작은 단체였고요. 뭐 돈을 벌기 위한 뭐 목적은 아니었어요. 네, 저 범부가 뭐냐면 아이들 역사 교육시키는 컨텐츠 회사인데 저 범부라는 이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호가 백정범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백정범부. 그래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바로 백범 선생의 김구 선생님의 호에서 따온 그 범부라는 그 단체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임시정부시험사 앞에 이사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련 사진 몇 개 있는데요. 이제 효창공원을 이제 독립공원으로 만들자. 이것도 역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열심히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가 이제 함세용 신부님이시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모인 사람 다 효창 독립공원 만들자고 동의한 분들인데 지금 전혀 반대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 앞줄에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당시에는 숙명여대 총장이었어요. 저 당시에는 숙대 총장. 지금은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효창 독립공원을 100년 공원 만들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동의했습니다. 숙대 총장 자격으로. 지금은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효창원을 독립공원 만드는데 아무 일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강정의 당시 숙대 총장. 지금은 이제 보훈부 장관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우리 김용만 우리 선생 이사가 활동 많이 했는데요. 다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사실 이제 효창원은 여러 이해 당사자가 많아요. 독립운동가들, 지역 주민들, 축구계들 이런 이견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내고 하여튼 3자가 다 조화롭게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구나. 많이 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이제 주식회사 범부 대표로 사는 건데 이게 지금 324 그 안중근 이사 허묘라든지 윤봉일, 이봉창, 백정희 선생님이 계신 지금 324 묘역인데 거기서 일반 시민들, 일반 학생들이 오면 안내해 주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그런 활동 저기 가운데 아마 보일 텐데 마스크 쓰고 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특별히 이 단체가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어린이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예, 어린이에 대한 역사교육 시켜야 된다. 학교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백범 학교를 하고 있고 이거는 보니까 2016년도 사진인데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잘한다. 예, 근데 왜 제가 저 사진을 뽑아왔냐면 저 사진에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거였어? 네. 이게 사심인데. 네, 맨 왼쪽에 빨간 옷 입은 그러네, 사람이 그러네, 저이고 그러네. 제 아들도 저기 캠프에다 집어넣습니다. 잘했네. 예, 제 아들 거기 어린이 백범학교에 이자 예. 어린이의 이자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이 제 아들 둘째인데 이렇게까지. 근데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 저 꼬맹이가 지금 요번에 대학을 들어가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맞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김용만 이사가 멋있다 저. 단순히 그냥 입당하려고 그냥 어떤 뭐 배지 달려고 1년 전부터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옛날 박사 사진을 멋있다. 네.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은 이 사진 우리 김용만 이사님 직접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여의도거든요. 여기 여의도 맞습니다. 광장입니다. 여기가. 예. 이제 한번 설명. 네. 백범의 이제 호위무사 이제 경위대장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윤경빈 선생님이십니다. 이때 저희가 김대중 선생의 사위, 김대중의 사위, 사돈 어른.
그때 이제 여의도 공원에 저희가 임시정부 요인들이 황국 당시에 탔던 C-47 수송기라는 거를 이제 공군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반영구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 행사 때 모시고 사진을 같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비행기 직접 올라가 봤어요. 아, 예. 실내. 저 비행기가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 떨어지는 비행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저게 지금 그 여의도 광장이 그 당시에는 공항이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광장에 저 비행기가 내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한참 늦게 들어오신 거죠. 사실은 광복되고 나서 11월 달에 그렇죠. 네. 8월에 해방됐는데 야, 11월에 저기 김용만 이사가 앞에서 딱 사진 찍었구나. 아. 네. 저 수송기를 이제 여의도 광장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도 2015년 광복 70주년 때 같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던 예.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네, 마지막 사진인데 저 작년부터 그 강제동원 엉터리 해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역사 특위 위원장님이 아마 이수진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위원장이었죠. 위원장. 이신철 예, 교수님하고 역사학자로는 이신철 박사,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수진 의원님이 비례대표 이수진 예. 의원님이 그 역사 특위 활동으로서 이제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이 이제 김용만 이사 공동위원장으로 그러네요.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저 이수진 의원이 성남 나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직접 간접으로 다 얽히는 거구만. 네. 네. 자, 그리고 이때 김용만 이사님이 이제 언론 탄 게 또 있죠. 가장 크게 언론 탄 게 MBC에서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역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방송에 잘 안 나오지만 설민석 씨가 그때 이렇게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보내드린 사진. 저기 아까 좀 전에 보내드린 사진. 그게 지금 여기서 그거랑 연관이 있는 장면 사진 아니에요?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네, 아마 그때 윤주빈 씨가 같이 이제 출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다른 방송에서 같이 찍었던.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하고 용봉길 의사인데 여기 지금 자손들이 지금 똑같이 재현한 맞습니다. 모습이 있는 윤주빈 거고. 영화 배우 윤주빈 예, 씨. 예. 근데 네. 쭉 보니까 또 열받는 게 하나 있네. 윤석열이 지금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역사 왜곡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윤봉길 의사의 후손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해 죽겠어. 네, 우리가 그 국회의원 하시는 분. 그 국회의원은 우리가 언급하지 말고요. 저기 윤주빈 배우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하여튼 민족문제연구소 방문도 하고 우리 박물관도 구경한 아주 역사에 관심 많은. 맞습니다. 왜냐면 후손들이 많거든요.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봉길 내 말은 그게 내가 알고 있기에 독립기념관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알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인생의 소실을 버립니까?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뭐 저거 시계 스토리 하나만 해도 진짜 그럼요. 이야기할 게 엄청 네,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활동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상처 주는 이런 험담들, 발언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양양자 의원님하고 김용민 의원님이 검토를 했던 게 이제 역사 왜곡 방지법, 역사 왜곡 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현실화는 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보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발언들은 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싶고 우리 방 실장님과도 같이 얘기를 뭐 나눈 부분입니다만 이제 국립묘지법 같이 현충원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3명의 이제 친일파들이 같이 묻혀 계시거든요. 현충원이라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친일명 사전에서도 다 식별이 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지금 민주당의
역사 의식이 높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좀 힘을 합쳐서 일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전 나아가서요. 뭐 국방위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평화까지도 그 컨텐츠를 할까 의제를 넓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도 있지만 또 외통위 같이 외교통일위원회, 그것도 그러니까 국방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또 백범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남북 관계 속에서 계속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이에요. 백범일지도 뭐 여러 번 읽었던 느낌. 저번에 왜 방학진 실장님이랑 박기서 선생, 네. 그러니까 안두희 처단했던 정의봉으로 네. 그분 나왔을 때도 느끼는 감정이 되게 묘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직계 증손자가 나오는 느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하면서 느끼는 굉장히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람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도 보람도 계시고. 아, 이 감동적인 순간에 양반 뭐 눈물 흘릴까봐. 눈물 흘릴까봐. 네. 네. 자, 그 제가 김영만 이사님이 정치하시면 국방위도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교 통일 뭐 당연히 뭐 가실 수 있고 또 보훈부를 담당하는 정무위도 갈 수 있고 또 백범 선생의 꿈이 이제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니까 문체위도 갈 수 있고 갈 곳이 너무나 많은데 백범 선생 결국적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남북 분단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냥 한반도에서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 정도 백범이 못했겠습니까? 근데 분단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통된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38선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 백범의 길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뜻을 계속 좀 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기대가 명심하겠습니다. 되고요. 따뜻 공천 나중에 받으시면 또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제 첫 소개하는 상견례하는 거고. 네. 자, 지금 박 실장님, 네. 22대 국회에 꼭 추진해야 될 입법이 있다고요? 뭐 아까 이제 우리 우현식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님이 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시니까 나중에 이제 김영만 이사님도 국회의원 되시면 22대 때는 21대 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이죠. 압도적인 의석과 그다음에 그 당시 광복회와 함께 그 여야 의원 후보들에게 모두에게 질의했을 때 답변한 분들 96%가 여야 합쳐서 다 국립묘지법 개정해서 국립묘지 친일파 이장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된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기억나는 게 주호영 후보 당연히 국회의원이 됐죠. 주호영 후보조차도 찬성했습니다. 국립묘지에서 친일파를 이장하는 그런 것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걸 못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그 혐오 발언, 그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또 힐빈을 찬양하거나 위안부가 성매매하러 갔다고 돈 벌려고 갔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용인이 되고 3.1절 일장기를 걸어도 비판받지 않고 죄가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표현의 자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가 사람 다리 문다고 사람도 개 다리 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개들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네. 이 광견이 돼가지고 개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개들이 광견이 돼서 사람 다리 물 때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중국의 노신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 약이다. 이제는 본의 아니게 이 몽둥이를 써야 될 때가 됐다. 물론 아직 최소한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22대에 많은 좀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 양반들도 친일파란 소리 듣는 거 싫은 거예요.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에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찬성을 했고 민주당 212명 99%, 미래통합당 111명 94%가 찬성했던 법이 결국에는 21대가 끝나가도록 통과 안 되고 있는 거고 상임위조차 통과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선거용으로만 저렇게 네. 끝나버린.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기 광복 회장님은 돌아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자 지금 그냥 뭐 정치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요. 들어오셨으면은 지금 입당을 하고 연재 영입이 됐다는 것은 이제 출마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야 비리 나갈까 지역구 나갈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지역구로 나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어디 사세요 지금? 저 지금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딴 데로. 그렇지, 뭐 그렇지. 자, 근데 나는 진짜 김구 선생에 멈춰 있었던 어떤 광복 독립운동사에 이렇게 김용만 씨까지 내려오니까요, 뭔가 내 눈이 이렇게 막 넓어지는 느낌 그런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요. 직기는 아니지만 글쎄오적에 우리 안동권 씨가 있거든요. 권중현. 물론 독립운동사에도 많이 있어. 예. 그것을 내가 중학교 때 알게 돼가지고 을사오적에 그냥 권 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이. 그게 너무 미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이런 독립운동사에 보면은 김구 선생 같은 분들 보면 너무 멋지고 막 고마운 거예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우리 같은 국민들 대부분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누구나 다 집안에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을 거야. 다만 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복될 줄 몰랐다. 친일파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친일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잡아다 죽이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거기에 독립운동사의 원톱 꼽으라 그러면 김구 선생인데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후대의 대를 이어서 내가 김용만 우리 이사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감정이죠. 박 씨도 친일파 있잖아, 근데. 훌륭한 감정이죠. 저도 박모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도 있으니까. 안동권 씨 중에 권중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권어설도 있으니까 독립운동가. 맞죠. 또 안동권 씨고 여기 또 김우 선생님도 안동 김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안동 또 이재명 대표도 안동. 김구 선생 안동 김 씨예요? 안동 김 씨입니다. 예. 내가 안동권 씨예요. 야, 우리 집안 사람 만났네 또. 이재명 대표는 집이 안동이고 고향이 안동이고. 또 하면 엮어봐요? 엮어보는 거죠 이렇게. 저 김혜경 여사가 경주 김 씨인데 네. 경주 김 씨 밑에서 나온 게 안동 김 씨, 권 씨, 장 씨야 또. 그래요? 또 그렇게 이어집니까? 잘 모르셨죠? 거기까지 제가 그 족보까지 제가 못 했네. 자, 김용만 이사님,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생활 가족 되신 기념, 인사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멘트. 네. 마무리 멘트를 생각하다가 간단한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 실장님께서도 독일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작년 4월입니다. 최근 일이고요. 2023년 4월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리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이제 나치 정권이 이제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 학살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유대인 봉기 혹은 학살 추모식 80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 정상이 있었고 그 자리로 독일 대통령이 날아갔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네,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독일, 이스라엘, 폴란드는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돼서 진짜 멋진 미래를 이제 갖고 나가고 있고요. 또 2023년 4월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은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100년 전에 있었었던 일로 그 많은 피해와 상처들을 용서를 이런 용서나 사과 같은 거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 며칠 전에 있었었던 일본 외무상의 얘기, 독도는 일본 땅이다.
2, 3일 전에 있었었죠. 100년 전의 일들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면 뭐 잘못한 게 없어서 용서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은 뭐 독도도 그 일본 땅이겠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즉 가해국도 아니고 피해국 대통령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신으로는 제대로 된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 새날TV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주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위에 계신 분들께도 꼭 이런 역사적 의식을 전파해 주셔서 4월 10일에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는데 힘을 좀 보태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구 선생이 저희 독립운동 하실 때 동지들 모아놓고 하시는 이야기도 이렇게 비슷했겠죠? 의도치 않게 말씀이 이렇게 느렸을까요? 의도치 않게 이번 총선도 윤석열 때문에 한일전이 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총선은 한일전이란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선 때마다. 매번. 야,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에서 이제 김용만 이사 영입하고 나서 만든 쇼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약이 되어 있는 1분 안에 쇼츠 보시면서 자, 새날방송 민정문제연구소 49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김용만 이사는 공천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백범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입니다. 2015년 위안부 사과 대신 정부에서 100억 원을 받았을 때 한 학생이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또한 몇 달 전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잠들어 계신 효창원에 배치되어 있는 이질적 시설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백범일지에서 정의하는 자유는 이렇습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닌 심는 자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꽃을 심는 자유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